자, 14주차 마지막 영상에서는 제가 에듀클래스에 새롭게 올려놓은 슬라이드를 갖고 moral hazard 남은 주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제가 원래 14주차 슬라이드에 이렇게 세 가지 토픽을 준비했었는데 첫 번째 영상을 3개 찍고 나서 남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제가 14.2랑 14.3은 그냥 진도에서 제외하고 14.1만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강의 진도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그래서 14.1에 대한 주제는 이제 에이전트의 액션이 관찰할 수 없을 경우,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도덕적 해이 문제에 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 강의 영상에서는 관찰할 수 있을 경우, 그러니까 여기 조명현 교수님 강의 노트 보면은 이 에이전트가 하이 에포트를 할 건지 로우 에포트를 할 건지 이거를 근무 태도가 관찰할 수 있을 경우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근무 태도가 관찰할 수 없을 경우, 자, 이제 이럴 경우 이제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자, 여기서는 그러니까 계약이라는 게 예전처럼 low effort가 관찰됐을 경우 너는 해고 이런 식의 조항이 성립이 이제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계약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에이전트한테 어사인된 그 태스크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페이를 이제 줘야 되는지, 그러니까 만약에 태스크가 성공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실패했다 그때는 페이가 어느 정도, 이 두 가지를 명시해야 되죠. 그래서 first best랑은 일단 principal이 자신의 기대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principal이 기본적으로 high effort를 implement 하는 그런 incentive 계약을 이제 고려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에이전트가 high effort를 선택했다. 그러면은 피해 확률로 그 프로젝트가 이제 성공하죠. 그때 principal의 기대 보수는 자, YS에서 WS를 빼준 거. 그 다음에 1-P의 확률로 운이 안 좋아서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 보수를 이제 그 확률과 곱해져서 더해주면은 기대 수익이 이제 완성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각각 WS랑 W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이제 그걸 디자인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first best랑 비교했을 때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그 차이점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전 강의 영상, 강의 슬라이드 22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전개형 게임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그러니까 first best에서는 에이전트의 액션이 관찰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low effort가 detect 됐을 경우 이때 페이를 0으로 만들어줌으로써 쉽게 high 에이전트가 스스로 이걸 선택하게끔 그렇게 유도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에이전트가 하이 에포트를 선택할지 로우 에포트를 선택할지 이게 프린시플 입장에서 관찰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W는 여기서 W랑 전부 다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다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하이 에포트를 선택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하이 에포트를 선택했을 때 에이전트 에이전트의 기대 보수가요. 로우 에포트를 선택했을 때 기대 보수보다 커야죠. 그래야지 에이전트는 스스로 자, 요걸 선택하겠죠. 자, 요 조건이 하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first best랑 똑같이 에이전트가 사인하게끔 만들어주는 컨트랙이죠. 그래서 여기서 컨스트레인트가 하나 더 들어가요. 제약 조건이요. 그래서 이렇게 제약 조건이 두 개인 식으로 이제 완성이 되는데요.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면요.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식은 우리가 first best에서 했던 개인 합리성 조건, 그 조건과 정확히 일치해요. 그래서 에이전트가 사인을 한 다음에 하이 에포트를 선택했을 때 기대 보수가 바로 좌변에 나와 있는 식이죠. 이 기대 보수가 에이전트의 reservation payoff보다 더 커야 돼요. 그래야지 사인을 하겠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두 번째 제약 조건, 에이전트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하이 에포트를 선택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만큼 이제 인센티브를 줘야죠. 자, 그래서 이거는 그 인센티브 컴패러빌리티 컨디션, 그러니까 유인 양립 조건이 돼요. 하이 에포트를 선택했을 때, 로우 에포트를 선택했을 때보다 더 많은 페이오프를 줘야지 이 계약이요. 그래야지 에이전트가 자기를 위해서 스스로 하이 에포트를 선택하죠. 자기가 이제
모니터링 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이 에포트를 선택할 조건이 하나 더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컨디션이 이제 유인 양립 조건인데요. 이 조건이 요구하는 거는 에이전트가 하이 에포트를 선택했을 때 그 기대 보수가 로우 에포트를 선택했을 때 기대 보수보다 더 높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 전에 implementation condition, principally high effort를 implement 할 때 또는 induce 하려고 할 때 요구되는 그 조건이 있죠. 그래서 high effort를 선택했을 때 payoff에다가요. 자, 요게 이제 A는 1을 선택했을 때 에이전트가 갖는 그 payoff죠. 근데 low effort를 선택하면은 무조건 확률 1로 프로젝트는 실패하니까요. 그래서 WU만큼의 임금을 받고 effort cost는 없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저번 슬라이드에서 봤던 high effort를 implement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요. 자, 요거를 아까 전에 어떻게 다시 써줄 수 있었냐면은 P에다가 UWS 마이너스 UWU 이거 곱해주고 이게 이제 C보다 큰 조건이요. 그래서 WS랑 W 간에 서로 간에 디스턴스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노력했을 경우 성공할 확률이 어느 정도 커야 되고 effort cost는 그만큼 작을 조건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P가 만약에 작아요. P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필요한 요 IC 컨디션을 위해서 필요한 요 둘 간의 디스턴스요. 요 둘 간의 디스턴스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WS를 기본 베이스 셀러리에다가 보너스만큼 준 걸로 생각할 수 있고 WU는 그냥 프로젝트가 실패했으니까요. 그 베이스 셀러리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베이스 셀러리요. 그러니까 본봉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번역할 수 있죠. P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노력을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낮아요. 그럴 경우에 하이 에포트를 인듀스 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너스는 점점 더 커질 거라는 거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하이 에포트를 선택하는 데 들어가는 커스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보너스는 이 부등식을 만족하기 위해서 증가해야 된다는 거 이제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컨스트레인트가 필요하거든요. 제일 처음에 컨스트레인트는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 개인 합리성 조건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유인 양립 조건이요. 자, 그래서 이거랑 관련된 라그란지안은 자, 다음과 같이 써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린시플은 일단 자신의 기대 수익을 먼저 써주고요. 목적 함수죠. 그 다음에 개인 합리성 조건에 해당되는 그 라그란지 승수를 앞에 람다를 붙여준 다음에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인 양립 조건에 해당되는 그 멀티플라이어를 뮤라고 이제 써준 다음에 자, 이거 그릭 레터 뮤라고 읽거든요. 그리고 뮤요. 자, 이렇게 뮤라고 써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인 양립 조건 아래다 이제 곱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극대화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냐면요. 이건 되게 간단해요. 일단은 첫 번째 observation은 뭐냐면은 IR constraint가 항상 optimal contract에서 binding이에요. 그 말은 자, 여기 아까 전에 first best랑 똑같이 이게 부등식이 아니고 등식으로 성립한다는 얘기인데요. 자, 왜 등식으로 성립하는지 한번 보면은 등식으로 성립한다는 거는 이 람다가 0보다 크다는 것만 보여주는 거죠. 람다가 0보다 크면은 우리 그 complementary slackness condition 그거에 의해서 해당되는 constraint는 등으로 만족한다는 거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죠. 자, 그래서 일단 이 라그란지안을 WS에 관해서 미분해주고 0으로 놔둬요. 그러면은 이거 미분한 값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자, 여기서 WS에 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 생기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P 나오죠. 자, 이거 미분한 값이 마이너스 P. 그 다음에 두 번째 term은 날라가죠. 자, 세 번째 이 term에서 여기 이제 그 대괄호 안에서 여기 WS가 있으니까요. 저거 미분해주면은 람다 P U 프라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term에서 WS에 관해서 미분해주면은 U에다가 P
u 프라임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오죠. 이거를 0으로 놔두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아래다가 쓴 거는 뭐냐면은, 이 세 가지 term을 전부 다 u 프라임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러면은, 요 u 프라임 날라가고요. 요 u 프라임 날라가고, p는 p over u 프라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람다 p로 풀어준 거예요. 자, 이거 미분해주고 0으로 놓은 다음에 이렇게 정리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역시 똑같이 WU에 관해서 미분해주면은, 그러면은 WU에 관해서 미분해주면은, 자, 여기 W가 하나 있으니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P 나오죠. 그 다음에 첫 번째 대괄호 안에서 개인 합리성 조건에 WU가 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람다 1 마이너스 P U 프라임이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유인양립 조건에도 WU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저거 다시 미분해주면 mu 마이너스 mu p u 프라임이요. 자, 이거 0으로 놓은 다음에 이번에는 u 프라임 역시 똑같이 u 프라임으로 이 세 개를 다 나눠주면요. 그러면 1 마이너스 p가 이제 1 마이너스 p over u 프라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람다에 관해서 자, 이렇게 풀어준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이고 싶어 하는 건 뭐냐면은, 람다가 0보다 큰지 작은지, 자, 요 문제죠. 그러면은 요 구한 거 두 개를 서로 더해줘요. 자, 이걸 더해주면은 어떤 식이 나오냐면요. 이거 지워주고, 이거 더해주면은, 좌변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 좌변이 람다가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변은요, 뮤p 지워지죠. 그래서 p에다가 u 프라임 ws 그다음 1-p u 프라임 w요. 자, 이렇게 나오죠. 근데 요 각각이 p에다가 u 프라임을 나눠준 거예요. u 프라임은 u를 미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죠. 이건 절대 0을 터치할 수가 없어요. 이게 분모가 0이 된다 하더라도 이 값이 0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p u 프라임 첫 번째 거 항상 양수인 거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u 프라임은 0보다 크죠. u 프라임의 그래프 이렇게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u는 증가하는 함수니까요. 그래서 미분한 값은 항상 0보다 커요. p probability죠. 확률이죠. 그래서 양수로 나눠준 거니까 항상 양수죠. 1-p 역시 확률이에요. 프로젝트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확률이요. 그거 u'으로 나눠준 거니까 역시 또 양수예요. 양수 두 개 더해준 거니까 0보다 확실히 크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람다는 항상 0보다 크니까 그거에 해당되는 제약 조건은 바인딩 한다는 거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 개인 합리성 조건만 바인딩 하냐? 두 번째, 유인 양립 조건도 항상 바인딩 해야 돼요. 그 optimal constraint에서는요. 자, 요거를 증명하는 방법은 이걸 이제 proof by contradiction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거를 증명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는 A면 B다. 이걸 증명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 뭐냐면은 만약에 B가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은 A가 사실이 아닌지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이거를 이제 대우명제라고 얘기하죠. Contrapositive statement요. 그래서 결과를 먼저 부정해 놓은 다음에 거기에서 모순을 찾는 방법이 있어요. A는 우리가 가정한 거죠. A가 사실이라면 그러면 B도 사실이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B가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A도 사실이 아니다. 우리가 가정했던 A도 사실이 아니다. 이걸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보통 이제 제가 한국말로는 정확하게 번역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영어로는 proof by contradiction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순에 의해서 증명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정한 건 뭐냐면은, optimal contract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B는 뭐냐면은, IC constraint는 binding 해야 된다. 그러니까, 뮤가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뮤가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optimal contract이다. optimal contract에서는, 자, optimal contract이라는 거는 이 문제, 자, 우리가 풀려고 하는 이 문제의 솔루션이라는 거죠. 이 솔루션 하에서는 이 두 번째 유인양립 조건도 항상 바인딩 해야 된다. 그 말은 뮤가 0보다 크다는 사실을 보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B가 사실이 아니라고 가정해요. 그 말은 결국에 뮤가 제로라는 얘기죠. 뮤가 제로일 때 과연 어떠한 모순이 발생하는지 그걸 찾아내주면 돼요. 자, 여기서 A가 사실이 아니라는 거는 우리가 가정했던 그 컨트랙이 optimal 컨트랙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뮤가 제로예요. 그래서 IC constraint가 non-binding이에요. 그러니까는 보통 이제 non-binding하거나 또는 slack하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러니까는 등호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 부등식으로 만족할 경우에요. 그러면은 complementary slackness condition에 의해서 뮤가 제로인 거 알 수 있죠. 자, 뮤가 제로인 거 우리가 그거를 대입하면은 뮤가 제로인 거 아까 전에 여기 first order condition에 대입하면요. 자, 이거 다 지워주고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자, 요거는 optimal contract이 되기 위해서 만족해야 되는 그 1개 조건이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뮤에다가 0을 대입하면은 요거 제로 되죠. 그 다음에 이것도 제로가 돼요. 그럼 첫 번째 식은 람다 p는 자, 여기 p over u 프라임이 되네요. 그래서 p도 우리가 이렇게 약분해 줄 수 있죠. 그럼 남는 건 뭐냐면 람다는요. 1 over u 프라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조건도요. 우리가 1 p를 좌변 우변에서 다 지워줄 수 있어요. 그럼 남는 게 뭐냐면 람다는 1에다가 u 프라임이 되는 거죠. wu요. 그래서 자, 이 조건이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람다를 0을 대입하면은 뮤 이퀄 0을 대입하면은요. first order condition이에요. 그러면 람다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WS랑 WU랑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optimal contract이고 뮤가 제로다. 그러면은 optimal contract에서 프로젝트가 성공했든 실패했든지 간에 똑같은 페이를 준다는 거예요. 결과랑 상관없이. 자, 그러면은 에이전트가 이런 픽스드 페이를 받았을 경우에 그러면은 에이전트는 아까 유인양립 조건을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요. 똑같은 페이를 받는다. 그럼 좌변이요. 유인양립 조건의 좌변이 WS랑 WU가 같기 때문에 효용도 같죠. 그래서 이 가로 안에 있는 게 0이 돼버리죠. 0이 C보다 크지 않죠. 유인양립 조건이 만족하지 않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픽스드 페이를 받았고 그 다음에 에이전트의 그 effort choice가요. 열심히 일하는지 안 하는지 그 choice가 프린시플에 의해서 관찰되지가 않아요. 그럴 경우에 에이전트는 당연히 결과랑 상관없이 똑같은 페이 받고 내가 열심히 일하는지 안 하는지가 관찰 불가능하고 그러면은 열심히 일하는 인센티브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에이전트는 그 로우 에포트를 선택하게 돼요. 근데 이거는 바로 모순이죠. 왜냐?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건 뭐냐면은 하이 에포트를 인듀스하기 위해서 에이전트가 스스로 하이 에포트를 선택하기 위해서 필요한 컨트랙이 과연 무엇인지 옵티멀 컨트랙이 무엇인지 그걸 지금 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방법에 의해서 역시 뮤가 0보다 크다. 그래서 결국에 IC constraint도 바인딩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좀 포멀하게 증명을 한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인사이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걸 좀 더 인투이티브하게 증명하기 위해서는요. 왜 개인합리성 조건이 먼저 바인딩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요. 만약에 이게 슬랙할 경우에는요.
필요한 것보다 이 사람이 사인하기 위해서 이 대리인이 자신의 계약서에 사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임금보다 더 많이 줬다는 얘기거든요. 그쵸? 그럴 경우에 프린시플은 이 pay를요 WS랑 WU를 각각 조금씩 낮춰줌으로써 자신의 프로핏을 증가시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옵티멀 컨트랙에서는 정확하게 아웃사이드 옵션과 동일하게 아웃사이드 옵션에다가 지금 하이 에포트를 인듀스 하려고 하기 때문에요. 그거에 그 들어가는 노력 비용을 정확히 보상해 준 거, 그 이상 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IC constraint가 바인딩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면요. IC constraint가 slack하다는 얘기는 아까 유인양립 조건에 이거는 양변을 P로 나눠준 건데요. WS랑 WU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벌려져 있다는 거예요. 서로 간의 디스턴스가요. 그 말은 너무나 많은 보너스를 줬다는 얘기죠. 딱 하이 에포트를 선택하게끔 보너스를 주면 되는데, 그쵸? 그것보다 필요 이상으로 그걸 더 많이 줬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WS는 다시 한번 본봉에다가 보너스를 준 거고요. WU는 보너스 없이 그냥 본봉만 준 케이스죠. 지금 IR이 만약에 슬랙하다. 그러면은 이 W 발음, 이 W 언더바 있죠. 본봉이요. 이거를 낮추면 돼요. 요거를 낮춤으로써 프린시플은 더 좋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요. IC constraint가 만약에 슬랙하다. 그럴 경우에는 필요한 것보다 너무 많은 보너스가 지급됐다는 거죠. 그럴 경우 보너스를 낮춤으로써 결국에 이 두 가지 컨트랙을요, 이 두 가지 웨이지를 서로 압축시키는 거죠. 좀 압축시킨다는 얘기는 결국 보너스를 그만큼 덜 줬다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자, 그렇게 보너스를 좀 덜 주어서 두 가지 임금을 서로 압축시킴으로써 프린시플이 더 좋아지는 거죠. 왜냐? W 언더바나 B나 둘 다 프린시플 입장에서 나가는 페이거든요. 그러니까 페이를 줄이고 최소한으로 줄이고 기대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프린시플의 목표인데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두 가지 컨스트레인트가 바인딩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를 이제 정리해 보면요. 원래 프린시플의 프로블럼은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second best contract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moral hazard 하에서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건 second best contract인데요. 자, 이 second best contract WS랑 WU는 자, 다음에 극대화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P YS minus WS 1 minus P YU WU요. 자, 프린시플의 기대 수익을 극대화하고 두 가지 제약 조건이 있어요. 처음에 IR constraint, 에이전트의 payoff가요. 사인을 하고 그 다음에 하이 에포트를 선택했을 때 얻는 payoff가 U바, 자신의 reservation payoff가 커야 된다는 조건. 그 다음에 IC constraint, 스스로 하이 에포트를 선택했을 때 더 좋다는 조건이요. 근데 이 두 가지 constraint가 둘 다 바인딩 한다는 거죠. 등식으로 만족해요. 자, 우리가 여기서 구할 거는 WS랑 프로젝트가 성공했을 때 얼만큼 줘야 되는지, 그 다음에 WU죠. 자, 여기에 관해서 방정식이 하나 있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WS랑 W에 관해서 방정식이 하나 더 있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라그란지안 문제를 풀 필요 없이 이 두 가지 방정식을 풀므로써 WS랑 Wu를 구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제약 조건을 이 두 가지를 바인딩 시키는, 등식으로 만족시키는 WS랑 WU는 딱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딱 있으면 딱 한 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UWS를 빅 X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UWU를 자,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 받는 임금에 대해서 나오는 효용이요. 이거를 Y라고 놔줘요. 이렇게 치환해줘요. 그러면은 제약 조건을 각각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 첫 번째 IR은요. IR은 P에다가 X 1-PY 자, 요거는 U 바 플러스 C죠. 그 다음에 두 번째 IC constraint는 PX 마이너스 PY 이거는 C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위에서 아래를 빼주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거 PX 날라가죠. 그 다음에 요거 빼주면은 Y가 그냥 남죠. Y는 CC 날라가니까요. U바. 그래서 Y는 그냥 U바가 되네요. 결국에 UWU는 U바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의미하는 거는 실패했을 때는 과연 얼마만큼의 임금을 줘야 되는지 그 에이전트의 reservation payoff에다가 자, 역함수, U에 관한 역함수를 이제 씌워준 거죠. 자, 이만큼 주면 이제 돼요. 그래서 Y를 구할 수 있고요. 자, X는 이제 Y를 구했으니까 금방 구할 수가 있죠. 두 번째 이케이션에다가 그러면은 PX는 PY 플러스 C인데요. 자, 그러면은 X는 Y에다가 C 더하기 P죠. C 나누기 P죠. 자, 근데 Y가 저렇게 결정됐으니까 Y가 U 바니까요. 결국 X는 결국에 X는 U 바 플러스 C over P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의미하는 거는 WS는요. 프로젝트가 성공했을 때 받는 임금은 X가 U over WX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양변에다가 U의 역함수를 취해주면 되죠. 그래서 자, 페이가 그러니까 각각의 페이가 어떻게 결정되냐면요. 만약에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경우에는 reservation payoff에 역함수 취해준 거. 그 다음에 성공했을 때에는 reservation payoff에다가 노력한 cost 나누기 성공할 확률. 자, 프로젝트가 성공할 확률이죠. 그거 더해준 거에다가 위에 역함수 취해준 거. 자,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게 바로 moral hazard 하에서 한마디로 에이전트의 그 effort choice가 관찰할 수 없을 경우 그런 도덕적 해이 상황에서 어떻게 컨트랙을 짜야 되는지 하이 에포트를 선택하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과연 어떻게 줘야 되는지 그걸 지금 묘사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분석이 이제 결과는 다 구해졌어요. First best랑 Second best 둘 다 구해진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두 가지 계약을 비교함으로써 프린시플이 과연 에이전트의 액션을, 에이전트가 어떻게 노력을 하는지 그거를 관찰할 수 없을 경우에 컨트랙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 차이를 비교해 줌으로써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First best에서는 결과랑 상관없이 자, 요만큼의 임금을 줬었거든요. 자, 요거랑 second best, moral hazard에서 pay를 비교해 보면요. 지금 여기서 일단 WF랑 WU랑 비교해 보면은 지금 여기에다가는 플러스 C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가 있죠. 근데 U inverse는 U는 지금 증가하는 함수죠. 이렇게 오목하게 증가하는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인버스 펑션은 45도, 자, 이 45도 직선에 이렇게 리플렉션이죠. 자, 그래서 역시 증가한다는 거 알 수 있죠. U가 증가하면 그거에 대한 역함수도 역시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C를 더해준 거, 이거가 first best에서 임금이니까, 고정 임금이니까, 자,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WU 스타가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에는
first best보다 좀 덜 준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쵸? 반면에 프로젝트가 성공했을 때 주는 pay는요. pay는 U바에다가 C over P니까요. 근데 first best에서는 그냥 C가 들어가 있고 second best에서 프로젝트가 성공했을 경우에는 C over P가 들어가 있죠. C랑 C over P를 비교해 보면은 P는 0과 1의 숫자이기 때문에요. C over P가 C보다 더 크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first best랑 비교해 봤을 때 pay는 프로젝트가 성공했을 때 더 높아요.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지금 이렇게 pay를 직선으로 이렇게 묘사하면은 first best일 때는 항상 결과랑 상관없이 요만큼 임금을 줘요. 근데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fixed pay를 노력을 하는지 안 하는지 관찰할 수 없을 경우 이렇게 fixed pay를 받게 되면은 노력할 인센티브가 전혀 없거든요. 그쵸? 결과랑 서로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을 때 보너스를 받고 안 좋은 결과가 있을 때 적어도 페널티를 받아야지만 에이전트는 일하는 인센티브가 이제 드디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세컨 베스트에서는 이 차이를 이제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안 좋을 때, 그러니까 결과가 안 좋을 때,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에는 여기서 페널티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성공했을 때에는 보너스가 들어가야 돼요. 그쵸? 그래서 이 둘 간의 차이, 결과가 성공했을 때, 실패했을 때, 그거랑 의존해서 이 차이를 점점 이렇게 벌려줘야 돼요. 그런데 어디까지만 벌려주면 되냐면은 딱 에이전트가 하이 에포트를 선택하기까지 딱 거기까지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요만큼 벌렸다가 자 요만큼 벌렸다가요. 요걸로는 하이 에포트를 임플리멘트 할 수 없다. 그럼 좀 더 벌려야죠. 보너스를 좀 더 줘야죠. 그리고 나서 이걸로도 안 된다. 그럼 좀 더 하고요. 근데 그거 이상으로 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딱 여기까지. 딱 필요한 순간까지만 딱 가면 된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우리가 그 인트로 영상에서 얘기했던 이 하이 에포트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그 인센티브를 줘야 되거든요. 이 인센티브를 주는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서로 벌리게 되면요. 에이전트는 프로젝트가 성공할 때, 그 다음에 실패할 때에 따라서 임금이 이렇게 달라져요. 그런데 그거는 에이전트의 컨트롤 바뀌죠. 왜냐?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하이 에포트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결국 프로젝트는 실패할 확률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에이전트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리스크한 상황에 놓이게 돼요. 왜냐? 프로젝트가 성공할 때는 높은 페이를 받지만 실패할 때는 그만큼 낮은 페이를 받게 되거든요. 퍼스트 베스트랑 비교했을 때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리스크인 상황, 리스키한 상황에 에이전트를 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더 이상 풀 인슈런스 이제 해줄 수가 없는 거죠. 퍼스트 베스트에서는 이렇게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픽스드 페이를 줬고요. 근데 세컨드 베스트에서는 기본적으로 아웃컴이 좋을 때는 더 많이, 그 다음에 안 좋을 때는 페널티. 그 말은 결국에는 그 결과에 따라서 페이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 말은 에이전트가 이렇게 리스키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험 회피적인 사람을 그렇게 리스키인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자, 그 정도로 비용이 발생하게 되죠. 자, 그게 의미하는 게 바로 두 번째인데요. 모럴 해저드는 기본적으로 프린시플한테 어느 정도의 손해를 줘요. 그래서 프로핏이 이렇게 낮아져요. 자,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프린시플의 기대 수익은요. 기대 수익은 아까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이 사람이 벌어들일 수 있는 돈에다가요. 그렇죠. 그 에이전트가 일을 함으로써 얻어들일 수 있는 기대 수익이 있죠. 거기다가 기대 임금을 빼줘야죠. 자,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 주면요. 이거 기대 수익을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죠. P에다가 YS 1-P YU. 자, 이건 바로 에이전트가 일을 해줌으로써 프린시플이 가져갈 수 있는 기대 수익이죠. 거기다가 이제 기대 임금을 빼줘야죠. -1-P W요. 근데 first best에서
기대 임금은요, 결과랑 상관없이 똑같은 페이가 나가기 때문에 결국 WF가 되죠. 근데 세컨 베스트에서는 결과에 따라서 다른 임금이 이제 부여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급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기대 임금은 이렇게 되죠.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왼쪽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결국에는 세컨 베스트에서 에이전트의 에포트를 관찰할 수 없을 상황에 페이가 좀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어떻게 보일 수 있냐면은 우리가 U 인버스가 U에 대한 역함수가 볼록 함수라는 사실에 의해서 우리가 보일 수가 있어요. 아까 이미 벌써 잠깐 얘기한 건데요. U가 이렇게 오목한 함수면요. 그리고 효용함수가 이렇게 오목한 함수면은 그거에 대한 역함수는 이 45도 곡선에다가 리플렉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볼록하게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이렇게 볼록하게 증가하거든요. 이 보라색이 의미하는 게, 이 보라색 커브가 의미하는 게 U의 인버스거든요. 이게 U의 인버스인데요. 이렇게 볼록하게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first best에서는요. 자, first best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얼만큼의 고정 임금이 들어가냐면은 지금 WF는요. U의 인버스에다가 U 바 플러스 C죠. U 바 플러스 C는 지금 여기 있네요. 그렇죠. 이 값을 집어넣은 값이죠. 자, 여기 그래서 이 값을 집어넣은 값, 보라색 커브랑 만나는 점, 이게 이제 first best에서 고정 임금이 돼요. 근데 second best에서 그 기대 임금을 계산해 보면요. WS 스타는 아까 U 인버스에다가 U 바죠. WU는요. 잠시만요. WU가 이거죠. WU가 U 인버스의 U 바. WS는 U 인버스에다가 U 바 플러스 C over P야. 그래서 U 바는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U 바 플러스 C over P는 여기 있어요. 자, 이걸 각각 보라색 선에 집어넣어 주는 게 WU 스타랑 WS 스타가 되거든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기대 임금을 구해주면은 우리가 이제 Y축에서 P랑 그 1-P. 자, 그러니까 이거는 위쪽에다가 P를, 그러니까 위쪽에다가 P를 곱해주면 여기가 P죠. 이 P랑 1-P의 비율로 내분한 점이 되죠. 여기가 바로 이 기대 수익이 Y축을 이렇게 P랑 1-P의 비율로 내분한 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C 플러스 U바를 생각해주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X축을 P랑 1-P의 비율로 내분한 점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은 P랑 1-P로 내분했다. 그럼 여기다가 P를 곱해주고 여기다가 1-P를 곱해주면은 자, 이거 계산이 어떻게 떨어지냐면은 C 플러스 PU바 그 다음에 U바 마이너스 PU바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지워져 가지고 결국 C 플러스 U바가 나오거든요. 자, 이게 바로 요 X축을 P 대 1-P로 내분한 점이요. 근데 U 인버스가 이렇게 볼록한 함수이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요 직선은요. 요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는 요 직선은 이 함수의 그래프보다 더 높은 곳에 있어야 되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위치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그게 더 크게 돼요. 자, 그래서 Y축에 내분한 점이 X축을 내분한 점, 똑같은 비율로 내분한 점의 그 함수값보다 더 크다는 조건이요. 그게 바로 볼록 함수의 정의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자, 그래서 세컨 베스트에서의 기대 임금이 퍼스트 베스트에서의 그 고정 임금보다 더 많아서 결국에는 프린시플 입장에서 세컨 베스트에서 좀 더 많은 임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기대 임금이 좀 더 많이 필요해요. 자, 근데
왜 더 많이 필요한지 그 소스를 생각해 보면요. 지금 여기서 해답이 나오는데요. 에이전트가 만약에 에이전트의 에포트가 관찰할 수 없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프린시플은 그 결과에 따라서 다른 그 차등 지급을 하게 되죠. 이렇게요. 그 말은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에이전트가 이렇게 리스키한 상황에 놓이게 돼요. 그래서 리스크 어버스한 사람을 리스키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요. 그 정도로 프리미엄이 필요하죠. 자, 우리 아까 전에 리스크 프리미엄에 관한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3, 3만큼 딱 주면은 아무런 리스크가 지금 에이전트한테 들어가 있지 않죠. 이럴 경우에는 지금 기대값이 3이죠. 그런데 이렇게 2.5랑 4 이렇게 줬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어요. 자, 그럴 때에는 기대 그 임금이 3.25 예전에는 3이었죠. 결과랑 상관없이 무조건 3이니까요. 0.25만큼의 프리미엄을 줘야지만 이 에이전트, 리스크 어버스한 에이전트는 이 복권과 여기 나와 있는 이 복권과 그 다음에 이 복권을 서로 그 무차별하게 느끼는 거죠. 여기서 더 많은 리스크를 주게 되면요. 그래서 2 또는 5의 임금을 지불하게 되면요. 그러면 이제 기대값이 3.5로 더 증가하죠. 예전과 비교했을 때 이 사람이 이거랑 이거를 서로 무차별하게 느끼기 위해서는 0.5만큼의 프리미엄을 더 줘야 돼요. 자, 이게 바로 리스크 프리미엄이죠. 그래서 자, 이 둘 간의 그러니까는 세컨 베스트랑 퍼스트 베스트를 비교했을 때 기대 임금이 더 많이 나가는데 그 어디셔널 페이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줄 수 있냐면은 이렇게 차등 지급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 지급함으로써 그래야지 인센티브가 제공되니까요. 열심히 일할 인센티브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차등 지급함으로써 에이전트가 불필요하게 리스크 어버스한 사람이 이렇게 리스키한 상황에 놓이게 돼요. 그럼으로써 이 사람을 사인하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는요. 어느 정도 프리미엄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WU랑 WS를 둘 다 좀 더 높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프린시펄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한 복권의 기대값이 예전과 비교했을 때 WF랑 비교했을 때 더 크게 된다는 거죠. 이 둘 간의 차이를 우리가 이제 리스크 프리미엄을 해석할 수가 있고 그 프린시플이 에이전트의 행동을 정확하게 관찰할 수 없음으로써 나오는 비용, 그래서 주인 대리인 문제에서 나오는 비용, 이렇게 대리인 비용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프린시플 입장에서 딴 사람이 와가지고 자신의 일을 대신 해줘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원래 필요한 임금보다 추가적으로 이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지 그러는지 관찰할 수 없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나가는 임금이라 해가지고 대리인 비용이라고